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44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넘으셨다면 오늘 이야기에는 꼭 집중해 보셨으면 해요. 노화는 대체로 천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말해요. 꾸준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가전제품이 멀쩡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고장나는 것처럼 몸도 겉으로는 버티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40대 중반, 특히 44살 전후에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피부가 그보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가속 노화로 들어가기 전에 피부가 먼저 속도를 붙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피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속되기 시작한 노화를 다시 천천히 돌릴 수는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갑자기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는 순간을 느끼셨나요?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이런 변화를 유독 강하게 경험해요.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가 실제로 노화 속도가 한 단계 더 빨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천천히 좀 감소하기 시작하고 30대 이후에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 40대 전후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콜라겐이 매년 줄어드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시기가 이 40대 거든요. 마치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경사가 갑자기 가팔라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지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40대를 전후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크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피부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피부 구조를 지탱하는 건 콜라겐이지만 자연스럽게 늘고 줄 수 있는 탄력은 콜라겐 주변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탄성 섬유들이 만들어내요. 우리가 흔히 피부 탄력이라고 느끼는 감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에스트로겐은 이 탄성 섬유들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콜라겐 양은 줄고 분해는 빨라지고 탄성 섬유들은 끊기거나 뭉치면서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폐경 전후 5년 동안 피부 속에 콜라겐이 크게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얇아지고 볼륨이 꺼진 느낌이 들거나 예전과 다르게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좀 더 쉽게 나타나는 시점이 이 호르몬 변화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부터는 주름이 더 깊어지거나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스트레스가 계속 겹치게 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잠깐 받는 스트레스는 금방 가라앉지만 반복되고 길어지면 몸이 아주 미세하게 달아오는 상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잔열이 남아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세포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생긴 세포 손상과 맞물려 주변으로 작은 염증 신호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요. 이 신호들이 쌓이면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피부 재생 리듬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조용해야 될 동네에 계속 작은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피부가 본래 속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짧은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도 피부 장벽 회복이 느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피부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내부 변화들이 노화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흐름이라면 문제는 이 변화를 겉으로 훨씬 더 갑작스럽게 드러내게 만드는 요소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조용히 쌓이던 변화 위에 누군가가 스위치를 딱 눌러서 급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얼굴 지방들의 변화예요. 이 얼굴의 볼륨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 어느 시점부터 이 줄어드는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볼 부분이나 이 눈부터 입술 사이 중안면의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 얼굴이 이제 좀 꺼져 보이고 그림자도 쉽게 지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좀 강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10년 넘게 관찰한 연구에서는 얕은 지방이 약 11%, 깊은 지방이 약 18%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해요. 이렇게 빠져나간 볼륨이 일정 선을 넘어가면 거울 속의 모습이 갑자기 더 들어 보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가운데서도 UVA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지만 당장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프지는 않아서 손상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쌓여가요.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버티다가 어느 순간 탄력이 떨어지고 결이 거칠어지면서 처진 듯한 변화가 갑자기 한 번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얼굴에서 보이는 노화의 상당 부분이 이 햇빛 노출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그냥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트럭 운전사의 얼굴 사진이 유명한데요. 유리창 옆으로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던 한쪽 얼굴만 훨씬 더 깊은 주름과 처짐이 나타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같은 사람 얼굴에서도 자외선 노출 차이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푹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피부 회복은 수면 중에서도 특히 깊은
깊은 잠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가 정리되고 콜라겐 생성이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깊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피부가 복구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잔주름이 더 많고 피부 장벽 회복 속도도 느리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각질층을 테이프로 떼어난 뒤 72시간 회복 정도를 비교했을 때 숙면을 취한 사람보다 약 30% 정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꾸준히 잘 자는 것만으로 피부가 늙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잘못된 스킨케어입니다. 피부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아하나 바하 같은 산성 각질 제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지기 쉬워요. 이 우리 피부 장벽은 각질층과 지질이 촘촘하게 쌓여 만들어진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피부는 붉어지기 쉽고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약한 염증이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잔주름이 더 쉽게 생기고 탄력 저하나 색소 침착도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라도 피부가 윤기 있게 보일지 약해 보일지는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갈려지곤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와 외부 요인이 만나면 갑작스럽게 늙어 보이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미 속도가 붙어버린 노화를 다시 천천히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조금 줄였다고 금방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피부 안쪽 시스템이 한번 무너져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피부 속 콜라겐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의료적 치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사실 근데 단순히 홈케어만으로 되살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나 초음파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진피층을 적절한 온도로 좀 데워서 늘어진 콜라겐을 좀 조여주고 이후 몇 달 동안 새롭게 콜라겐을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늘어진 고무줄을 살짝 당겨주면서 새롭게 고무줄도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초음파 리프팅도 어떤 특정 깊이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처진 조직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방식을 작용해요. 이런 시술들은 실제로 콜라겐 양을 늘리고 피부 탄성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콜라겐 부족이 아니라 얼굴 지방이 줄어서 생긴 구조적 문제라면 콜라겐 재생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이 줄어든 볼륨을 채워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처럼 이 무너진 지지대를 다시 세워주는 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생각해보면 기둥이 빠지면 아무리 벽을 보수해도 금방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연구에서는 우리 얼굴의 중안면 부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볼륨이 유지되면서 인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아무리 시술을 잘 받아도 매일 새로운 손상을 만들게 되면 이 속도를 늦추기가 어려워요. 가장 기본은 자외선 차단이에요. 흐린 날에도 UVA는 피부 속에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처럼 발라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30, 40대가 가장 쉽게 줄이는 게 잠인데 피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꽤 큰 손해입니다. 깊게 자는 동안 콜라겐 복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누워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하면 독이라는 말도 피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시술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잡거나 각질 제거를 너무 과하게 반복하면 오히려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만성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피부가 쉴 수 있는 날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도 관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와 생활습관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이미 빨라진 노화 속도를 점점 안정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내부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외부 손상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흐름을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 같은 속도로 늙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릴지 천천히 갈지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에 더 가깝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중요한 건 어떤 변화를 먼저 바로잡느냐입니다. 이미 가속된 모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천천히 회복시켜서 다시 저속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해요. 요즘 거울 보면서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이 다시 천천히 갈 수 있는 첫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